일단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불러주셔서 고맙습니다. 일단 출마하시고 나서 한 열흘 정도 지났습니다. 소감 좀 부탁드립니다. 총선 제가 100일 정도를 했는데요. 그때는 굉장히 바쁘게 지냈어요. 바쁜 정도가 이제 하루에 17개 일정하고 그럴 정도였는데 그 대신 많은 분들과 좀 깊이 얘기할 기회는 없었고 최대한 많은 분들을 만나는 그런 방식이었는데요. 전당대회 준비하면서는 많은 분들과 좀 깊이 얘기하고 많이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좀 다르고 좋습니다. 그 연장선생에서 지역도 여러 군데 도셨잖아요. 그래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지역이나 혹은 뭐 장면, 기억에 남는 장면 있으신지요? 저는 정치인이 됐으니까 모든 곳이 다 인상적이었다고 말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지역마다 제가 가면 그래도 많이 모여주시잖아요. 그런데 총선보다 더 응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거 보고 저도 놀랐고 어깨가 무겁게 느꼈습니다. 다들 어떻게 보면 지난 4월, 3월, 2월에 뵀던 분을 다시 본 거잖아요. 너무 반갑고 좋았습니다. 보수 정당인 국민의힘 어떤 가치를 가장 우선시해야 된다고 보시나요? 저 개인적으로는 우리 대한민국이 아직 우상향으로 성장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경쟁을 장려하고 경쟁 룰을 지키고 그리고 경쟁에서 탈락하거나 경쟁에 참여하기 원하지 않는 사람들도 인간적인 삶을 살게 해주고요. 안보 튼튼히 하고 범죄에 대해서 강력하게 대응하고 그리고 규제를 혁파하는 것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양보할 수 없는 가치라고 생각해요. 이걸 기초로 해서 한 발을 여기다 꽉 딛고 피벗하면서 외연을 넓혀가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현안 문제에 대해서 안 여쭤볼 수 없습니다. 네, 일단 그 김건희 여사 문자 논란이 계속해서 불거지고 있는데 한 후보님 당선 시 용산과의 관계를 좀 우려하는 시각들도 있었습니다. 이 문제로서 좀 더 악화되거나 할 그런 우려는 없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고요. 대통령님과 저는 완전히 같은 정치적인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끝까지 성공하는 것이죠. 저는 어느 누구보다도 그걸 가장 바라는 사람입니다. 공통의 목표를 가진 정치인들이 그것에 이르는 가장 좋은 방법을 찾으려는 노력, 그것이 제가 말씀드리는 당정관계의 합리적 쇄신이거든요. 지켜봐 주시죠. 훨씬 더 원만하고 훨씬 더 협력적이고 훨씬 더 생산적인 당정관계를 보여드릴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사실 이 문자 이슈가 1월에 나왔던 건데 지금 시점에 왜 누가 이런 것을 수면 위로 올렸다고 보시는지요? 제가 추측하지는 않겠고요. 다만 이런 사실 이 이슈 자체는 누가 보더라도 저를 막기 위한 어떤 시도로밖에 볼 수 없잖아요. 이런 식의 전당대회 개입이나 당무 개입으로 보일 수 있는 행동은 대단히 위험하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실제 말씀하셨지만 그럼 김건희 여사가 좀 전당대회 개입하는 거 아니냐 이런 시각도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어떻게? 저는 설마 그럴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전당대회가 너무 서로 간에 비방으로 가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비방한 게 있던가요? 제가 네거티브 한 게 있던가요? 오히려 저는 집중적인 인신공격과 네거티브의 대상이 되고 있잖아요. 그래도 제가 우리 당의 미래를 위해서 우리 승리 기반을 만들고 당의 혁신을 하겠다는 이 공동의 목표를 위해서 제가 참겠습니다. 네, 일각에서는 어쨌든 당이 위기 상황을 돌파하려면 좀 정치적 경험이 필요하지 않냐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여기는 어떤 입장이십니까? 이 당의 세부적인 디테일을 지금 현재 기준으로 가장 잘 아는 사람이 저일 것 같은데요, 오히려. 그렇지 않습니까? 가장 가까운 시점에 가장 뜨거울 때, 가장 절실할 때 당을 제가 이끌었죠. 그 과정에서 제가 그 실패 경험을 통해서 뭘 시급히 바꿔야만 하는지를 절실히 알고 있습니다. 저는 변화를 얘기하는 사람입니다. 가장 위기를 심각하게 보는 사람이고요. 제가 지금 이 시점에서 당을 가장 빠르게 가장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최상병 특검법 관련해서 3자 추천안을 들고 나오셨는데, 네, 맞습니다. 당 대표가 만약에 되신다면 당론으로 어쨌든 끌고 가야 할 텐데 당과 용산 어떻게 설득할 계획이십니까? 제가 많은 의원님들 중진 의원님을 포함해서 만나뵈면 제가 이 상황이 어떻고 왜 이런 제가 대안을 얘기했는지 설명드리면 상당히 많은 분들이 공감하시고 동의하십니다. 물론 이건 민의에 따르지 않은 것이 민심을 더 중히 봐야 한다는 얘기가 뭐 1번이지만 또 하나는 지금 우리 당 입장에서 소수당으로서 뭐 전제를 하나 말씀드리죠. 더불어민주당이 추구하는 특검법은 절대로 통과돼서는 안 되는 법이에요. 제가 여러 번 말씀하지만 그걸 막는 게 필요하거든요. 근데 저희 입장에서 명분을 가지고 그리고 막고 그리고 이 상황을 쳇바퀴 돌듯이 반복되는 것을 막는 전략적 대안이 필요하거든요. 저는 제가 말씀드린 대안이 그 전략적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당장 그동안에 있었던 특검을 찬성하느냐, 특검을 반대하느냐, 이 프레임에서 민주당이 정하는 특검을 찬성하느냐, 아니면 대법원장이 정하는 특검을 찬성하느냐로 프레임이 바뀌었잖아요. 저는 그리고 이 과정에서 우리 국민의힘은 혹시 이런 보훈과 안보의 사안에서 보수 정당인 국민의힘이 진실 규명하는 것에 좀 소극적인 것이 아니야 하는 그런 오해, 그런 것을 명분을 가지고 벗어날 수 있는 계기도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 면에서 저는 깊이 생각해서 이 대안을 제시했던 것인데 당대표 후보로서 낸 대안입니다. 물론 제가 당대표가 됐었을 때 당론을 정하는 과정은 또 당내 과정을 거쳐야 되겠죠. 그런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안이 합리적인 데다가 현실적이기도 한 안입니다. 다른 분들에게 제가 여러 번 물어봤는데 그럼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러면 자 이게 싫으면 좋아요. 그냥 싫다 하지 말고 어떻게 할 것인지 여러 번 물어봤죠. 답은 없으신 것 같은데. 네, 김건희 여사 특검에 대해서는 앞서 부정적인 입장을 밝히신 바 있는데 그건 사안의 상황상 여러 가지 제가 설명한 이유로 특검에 적합한 사안이 아닙니다. 아직. 그렇다면 김 여사의 그 검찰 출석 문제는 좀 어떻게 보시는지? 수사기관의 문제니까 정치권에서 출석 여부를 얘기하는 것은 왜냐하면 수사 상황의 문제잖아요. 검찰이 판단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 야당에서는 한동훈 특검법도 처리하겠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 내용 아세요? 여러 가지가 들어있는 거. 그렇죠. 근데 그 중에서 어떤 보통 일반적으로 특검을 할 만한 의혹이라든가 의혹이 규명되지 않았다든가 정말 국민적 의혹이 있는 사안들이잖아요. 국민들이 그 내용을 모르는데요. 저라는 사람을 공격하기 위한 목적은 알죠. 네. 그렇죠? 누가 그러는지도 알고요. 네. 그게 왜인지도 알죠. 뭐 일종의 복수심 같은 거잖아요. 그런데 뭔지는 사람들이 모른단 말이에요. 네. 대부분 모를 것 같은데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그게 특검이라는 목적, 진실규명, 국민의 적 의혹을 푸는 목적의 특검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또 하나 민주당하고 이렇게 얘기하던데요. 7월에 그건 일종의 북풍 공작 아닌가요? 우리 전대에 개입해서 제가 이 국민의힘을 이끄는 것을 막아보겠다는 건데 저는 그런 시도 자체가 민주당이 제가 이 당선되면 민주당에 되게 위협적이다라고 느끼고 있구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지금 제가 한 캠페인이라든가 제가 설득하는 방향이 설득력이 있구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당대표가 되시면 우선적으로 좀 추진할 그런 정책들이 좀 있으신가요? 지금 우리 당은 민심의 심판을 분명히 받았어요. 그런데 몇 달 동안 과연 그 심판에 반응했는가, 거기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그렇지 않다고 보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몇 달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렇게 나올 수 있는 상황이 된 겁니다. 저는 민심에 반응하는 정당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태도나 그리고 정책이나 이런 면에서도요. 그러면서 이 다양한 민생 정책을 어젠다로서 주도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정책 중에 가장 좀 우선시돼야 될 부분이 있을까요? 정치개혁의 문제에 있어서는 정치개혁 법안들을 제가 얘기했던 것들 많이 있죠. 거기 더해서 이 현장 정치가 가능하도록, 현장 사무소를 개설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 현실적으로 저희의 청년 정치, 중도 정치, 수도권 정치를 살리는 데 꼭 필요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나서볼 생각입니다. 지금 그 법안들은 우연치 않게도 선관위가 찬성하고 있고 더불어민주당이 찬성하고 있습니다. 저희만 찬성하면 되거든요. 저는 그것이 이 현역의원들과 청년 신인 정치인들 간의
격차를 줄이는 방법이기도 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 등등 포함해서 결국은 보수 정치를 재건할 수 있는 시스템에 관한 부분을 먼저 하려고 합니다. 물론 금투세 폐지나 이 군 장병들의 순직 장병들에 대해서 유족들의 위자료 청구도 안 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 국가발상법 개정들이나 그렇게 우리가 그동안에 굉장히 많이 주장해왔던 그런 법들이 있습니다. 제가 장관 때도 했던 것들인데 그런 민생에 직결되는 법안들을 신속하게 통과시켜보도록 설득해 보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꼭 한동훈이어야 한다. 이유가 있다면요? 세상에 꼭 한동훈이어야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저는 그 주제 파악을 하는 사람이고요. 그렇지만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 국민의힘이 단기간에 변화하지 않으면 정말로 어려운 암흑기를 길게 맞게 될 것이라는 것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은 저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걸 해소하기 위해서 제가 개인이 무슨 과실을 따먹는 것 생각하지 않고 용기 내서 헌신할 수 있는 사람도 저라고 생각합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